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좀 많이 그러네요. 뭐 막내 생일 잔치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그러나. 다시 전화를 해보는 강훈장. 많이 늦었네요. 아직도 30분 더 있어야 돼. 왜 이리 늦었어요? 그래 알았어요. 조심히 와서 와요. 나 지금 나무 열심히 나르고 있지. 다행히 전화 연결이 됐다. 지금 혼자 외출할 일도 별로 없는 아내가 연락도 없이 늦어서 한 걱정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내보고 배식까지 하라고. 많이 걸리신데요? 3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내를 기다리며 팬 장작만 2트럭 분량이다. 이 정도면 일주일은 힘 안 써도 될 것 같다. 산골의 겨울일 중 절반은 장작을 패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 든든한 게 큰 짐을 던 것 같다. 반갑네.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했던 아내가 드디어 도착했다. 예, 잘 갔다 왔어요. 사모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늦어갖고 오늘 그렇잖아도 눈이 빠지는 줄 알았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농담. 이거 때릴 게 있어요? 매우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거워요. 어머니, 나 드세요. 제가 드세요. 잠시 후 에이, 참. 나무 많지? 네. 배가 좀 그러나? 내가 쳤거든요 지금. 나무를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랫바닥에 오면서 왜 안 실어놨을까 그랬더니 실어오고도 남은 게 되게 많네요. 오후에 얼마나 맛있어요? 허리가 지금 묵직지근해요. 애쓰셨네요. 당신이 여기서 왜 일을 많이 하잖아. 정서불안이 돼갖고. 일을 세우시. 미리 알아봐 주길 바랐는데 결국 엎드려 절받기가 됐다. 다음 날 새벽 3시가 겨우 지났는데 동범 씨가 주방으로 간다. 오늘은 막내 아들 백섭이 생일. 생일상을 준비하려면 마음이 바쁘다. 이 새벽부터 뭐 하시려고 지금? 떡 좀 하고 생일밥하고 하려고요. 뭐뭐 하셔야 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네, 떡 2가지 하고 이제 뭐 나물 같은 거 해서 밥을 하려면 시간이 그래도 제법 걸리죠. 저는 어렸을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 이제 떡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떡을 2가지를 네네. 수수팥단지와 이제 백설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거 정도는 해주려고요.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동범 씨.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 기르면서 생일상을 차리는 건 어렸을 적 친정엄마가 해준 그 방식 그대로다. 동범 씨의 고향에선 아이가 10살까지 수수팥떡에 백설기를 생일상에 올린다. 팥의 붉은색이 액을 막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잠시 후 이거 어때? 그럼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네. 근데 좀 빨리 일어나고 좀 많이 해놓지. 이거밖에 못했어? 이제 몇 개 못 만들어놨구만. 안 일어나도 되는데 뭐 일어나기
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해준대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늦게 일어난 게 미안한 듯 속이 없는 말을 한다. 어쨌든 대량 생산 체제로 항상 나가야 돼. 강훈장이 만든 건 한눈에도 표가 난다. 너건 좀 큰가? 너무 커요. 당신이 아 지금 내가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똑똑 떼면 그 사이즈가 일정해요. 이렇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 사이즈 알지 그거- 나도 아는데 지금 알아요? 지금 담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저 이런 게 나온다. 아니 쟤뭐 담배소에서 나오는 애기도 세계가 다 틀린데. 예? 이게 꼭 같아야 되는 거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처갓집 쪽 그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어릴 때는 나도 이런 거 수수파트 못 얻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우리 동네는 이런 일이 없었어. 수수파트 하는 일이 없었고 대신 또 차이 나는 게 우리는 어른이 돼도 삼시상을 차려 놓더라고 생일이 되면은. 예, 예. 근데 저 처갓집 동네는 그거는 또 없어요. 삼신상 차려놓고 저 빌고 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 집에는 지금 우리 집식과 처갓집식 두 가지가 다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삼신상도 차리고 하니까 힘든 사람은 구세 연마죠. 구섭이가 태어나고 황섭이의 백섭이까지 손 조심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생일떡을 만드는 아내. 그만. 무릉도가 떨어져. 떠올라야 돼. 아 떠오르나 이게? 스탑 플리즈. 아 작년까지 안 떠오르던 게 그만하시라니까. 올해 왜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진짜 다 뜨네 이제. 아니 작년까지 나는 아이 그만. 익은 반죽에 고무를 묻히는 건 강훈장이 맡는다. 하니까 되네. 예, 예.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해도 되겠네. 빨리 식어서 꺼지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강훈장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어느 방 보일러가 좋을까? 우리 방? 안방이나 어디나 지금 저기 굽기는 딱 됐어. 타고 남은 지 은근한 불에 생선을 구워야 한다. 불이 너무 세면 생선이 속까지 익지 않고 타버리기 때문에 불 조절이 관건이다. 소리 좋다 진짜.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죠.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렇겠죠. 사실 이런 시골에 안 살면은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을 보겠어요. 어렸을 적 강훈장이 기억하는 맛 그대로. 강훈장도 아빠가 돼서 굽는다. 어린 시절 입속에서 살살 녹던 그 맛을 새 아들도 느끼길 바라면서 말이다. 아침 해가 뜨자 동범 씨가 더 바빠진다. 떡이며 나물에 생선까지 정성 들여 마련한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담아 삼신상을 차린다. 건강한 아이를 점지해 주시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크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삼신상. 그저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만 자라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빈다. 이제 쑥쑥 잘 자라고 나중에 조금 다른 사람이나 이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이고, 예, 그건 부모의 바람이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애들이 알아줘야 될 텐데 나중에. 잘 자라주는 게 알아주는 거죠 뭐. 날이 밝자 할아버지 역시 막내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지런히 걸음을 하셨다.
생일이라고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들. 아이고 백십이 났네. 지 생일이라고 이제 오늘. 아이고 짜증나. 아주 많이 추우시지 옛날에 오시는데. 뭘 추워. 안녕하세요. 오. 생일이라고 일찍 일났어. 요리 와봐. 할아버지한테 가봐.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가봐. 백섭. 할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돈 한 입 줄까? 네? 돈 한 입 줄까? 오늘 생일이라고. 네. 어디 보자. 있는가 보자. 내 집도 있는가 보자. 아 백섭이 할아버지가 돈 주신답니다. 어? 백설이 좋겠네. 할매 있는 게 놔두고. 할머니 돈 줘. 아니 할매 있는 건 5만 원짜리 그런 건 놔두고. 아, 신사임당. 그것도 있거든. 자. 두 손으로 받아야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손으로 받고. 그래. 저 오른쪽 그거 물 잘 커이. 네, 하고. 백섭아, 방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대?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크라 그랬지? 어. 예, 대답해. 자,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크라. 어쨌든 오늘은 막내 동생 백섭이가 주인공. 그 덕분에 형들도 포식하게 됐으니 덩달아 신날 수밖에. 저기서 찰밥이다 내가 좋아하는. 나도. 잠시 후 집안의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여기 이리 와. 옳지. 이제 또 온다. 그런데 백섭인 할머니 뒷공문만 졸졸졸 따라다닌다. 할머니가 오니까 오는 거죠. 할머니가 온게 오늘 네가 잘 먹어야 된다. 네. 네가 잘 먹어야지.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 백습이 났는데 고생하셨는데. 내뭐 고생한 것도 없다만 네가 온.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잘 백섭이 낳았을 때 백섭이 받았지요. 또 백섭이 지금까지 다 키우지요. 게다가 백섭이 놓고 구슬 엄마 몸조리 할 때도 어머니가 100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못 먹으니까. 두 사람 다 얻었구만. 조리 헐기라고 100일 동안 눕는 사람이나 그 뒷바라지 해주는 시어머니나 둘 다 장하다고 했지. 엄동설안에 집에서 나온 백섭이. 그래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커줬으니 엄마는 그게 감사하다.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 그날 오후 축구 한 판을 하기로 했다. 누구보다 신이 난 건 아이들이다. 안 춥나?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요. 테이프 좀 가져와봐. 한창 에너지가 넘칠 나이니 한겨울이라 해도 추위가 두려울 리 없다. 오늘의 주인공 백섭이도 옷을 단단히 입고 나섰다. 서당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미니 축구장. 겨울 들어 운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오랜만에 축구장을 밟으니 아이들도 신났다. 자, 머리도 스포츠 모드로 나가야지 이제. 백섭이와 항섭이도 슬쩍 축구장으로 들어온다. 야, 모여. 아 전부 다 자, 이리 와 모여. 그래서 후반 전반 그럴까? 반반. 알았어. 백섭이의 식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던 형들은 마음껏 축구장을 누빈다.
그렇게 즐거운 오후가 지나갔다. 그날 밤 서당의 바쁜 하루가 끝나갈 시간. 밤새 방이 따뜻하도록 장작을 보일러에 넉넉히 넣어둔다. 따로 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으니 내일이 따로 없다. 때문에 새 아들은 늘 시어머니 신세를 진다. 따라해야 된다. 백서봐. 엄마하고 잘까? 아니야? 이렇게 할 거면 엄마랑 가자. 백수비. 어? 엄마랑 가자. 내일부터 잘 거야. 잘 거야. 그럼 엄마 불 끄고 나간다. 얼른 누워봐. 엄마 불 끌게. 됐어? 부끄? 불 끌게. 네, 어머니 좀 와, 주세요. 아직도 된다. 어? 아직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고 놀고 했던 아이들은 이젠 엄마 품보다 할머니 품을 더 좋아한다. 뭐 맛있는 거 가져다니나요? 아니요. 윤이라 입정우버가 불사하고 충정. 밤 시간 대부분은 남편은 글을 읽고 아내는 밀린 주방 일을 한다. 글 읽는 소리가 어떠신지 글이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항상 읽어서 그냥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내를 못 구한다며. 그러나 거스고 아니 세대가 덜 됐어 그냥. 나 세뇌 안 되고 싶어. 언제나 재미있는 농담으로 아내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강훈장. 요즘은 맹자에 푹 빠져 있다. 좋아하는 구절을 몇 번씩 소리내어 읽고 난 후엔 직접 쓰면서 머릿속에 넣어둔다. 맹자 중에서 내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장차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이런 걸 다 괴롭게 만들고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거든요. 그래, 그런 게 다 하늘이 이 사람의 그 능하지 못한 거를 더 정익시켜주기 위한 거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 선현들의 말씀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남편 곁으로 슬쩍 와 앉는 동범 씨. 잘 되세요? 안 되죠. 이 지금 인내와 극기로. 그렇지 않아도 못 쓰는 글씨에다가 톱질 도끼질 다 하고 지금 손이 부들부들 지금 떨리고 힘도 없고 감각이 내 감각이 아닌데, 그래서 당신이 있으면 힘이 나니까 있어봐요. 영화 찍는 것 같아. 왜 웃으세요, 원장님? 아이 대사에도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이거 그럼 뭐라 진짜 그러지? 안티 100만 명 시켰다 이거. 아니 카메라 써서 말씀 속에도 무슨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엔 더 많이 하죠. 내가 평상시에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지. 줄인 거지, 줄여. 에이, 다 썼다. 겨우 진짜 우여곡절 끝에 웃으면서 떠들면서 한 구절 썼다. 또 당신이 좋아하는 낭낭한 목소리를 한 수 읊어줘. 행자왈 수는 바르견모지조. 강훈장은 글을 읊고 아내 동범 씨 말없이 들어준다. 거창한 성공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이라 꼽는 부부. 두 사람의 모습이 이 밤처럼 평온하다.
첫날 아침. 어머니 옷 입으셨어요? 영 기운도 없으시네. 밤새 잠을 못 주무셨네 보니까. 어쩐지 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 볼까요? 이거 물도 안 잡숫고.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살짝 있었는데 그 때문일까? 아이비가 저기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 눈결한테 맞으시죠 그냥? 잠깐만요. 열이 있는 건가? 나 아팠습니다. 그 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열이 없어요?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을 좀처럼 하지 않는 어머니. 결국 아들 성화에 차를 타고 만다. 80의 연세에 손자들을 봐주다 탈이 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강훈장. 한쪽 팔만 어머니 걷어도 돼. 네, 그래갖고 있습니다. 진짜 뜨시네. 예, 높다. 야. 너무 높다 얘. 혈압이 너무 높으시네요. 너무 높다. 159, 102. 약을 잘 쌌는데 그래요, 어머니? 약을 내가 한 번씩 보니까 한 번씩 빨아 먹는 것 같은데 얘. 약을 솔직하게 다 말씀해 보세요. 약을 보니까 가그런 날이 지금 안 맞아서요 자꾸. 어제 또 아무것도 오늘 먹었는데. 봐라. 아까 문다니까. 저번 늦어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와서 가져갔어야 돼. 그래요? 예. 안 그러면 저번 주 가져왔어야 되는데. 감기가 어떤 일인데? 지금 계속 감기 때문에. 그래, 감기 때문에도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거든.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거든. 오늘은 좀 많이 높아요. 딴 데 검사할 때보다도 좀 높았어요. 많이 높았어요. 왜 안 드셨대요? 바빠서 우리 어머니가 바빠서 예, 맨날 까져 먹어서 그래. 이집 뼈를 지면 어쩌다 보면 또 이집 뼈고. 밥상머리에 챙겨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으로. 모든 게 자신의 불찰 같다. 이거 회원장이가 제발 좀 까져 먹지 말고 안 빠집니다. 내가 이제 챙겨요, 우리 어머니. 맨날 챙겨야 네, 어머니 주세요. 어머니 계란장을 챙기고 다음 주 와서 혈압 다시 한번 재보시다. 예? 다음 주에. 자,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주사 맞으러 오셨다가 주사도 못 맞고 욕만 어머니가 꾸중만 듣고 가시네. 꾸중만 듣고 가셔. 너가 혈압약 안 챙기시니까 그러지. 아이고 혈압이 또 혈압약 안 잡수셨는가 봐요? 아침에 잡수셨어요? 마침 할아버지께서도 내려오셨다. 그래 오늘도 괜찮다가 보이고 갔다고 매일도 치마도 좀 많이 났지. 그래 안 해요? 저것도 안 작고요. 어쩌다가 우리 백십이 이제 할머니 저리 깔아면 되지. 예? 이제 할머니 내가 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 백십에 깔아면 돼서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 할머니를. 그래 안 할까? 할머니 나쁜 어른도. 할아버지 나쁜 어른이라. 뭐가 내가 나쁜 어른이야? 예? 네가 나쁜 애기지. 할머니들이 기르기로는 우리 백세비가 나쁜 애기라. 나는 이제 가야겠다. 또 수진정으로. 백세비 잘 있어? 가기 힘드는데 뭘? 차로 애보고 아 가? 애보고 좀 돼도 돌아요. 괜찮아. 내가 좀 그래야 되지. 할머니의 안부만 확인하고는 방을 나서는 할아버지. 비가 예쁘고 오는가 봐. 그러니까. 30mm 오기라도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비가 지금 많이 온다. 예. 좀 더 있다가 해야 돼. 들어오면 가지. 아까 올 땐 비 안 왔는데. 안 되면 또 등심 먹고 가지 뭐. 비가 많이 온다. 겨울비가 할아버지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근데 가까이 앉으시고 왜 꼭 그렇게 끝에 앉으세요?
멀리 앉아도 마음은 제일 가져온 사람이야. 멀리 앉아서도 마음은 제일 가져온 사람이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면. 앞날부터 소중한 게 아니라 이제 늙어 죽은 뒤에도 소중하지. 왜 소중하냐면 자식 낳아주고 그거에 있어서 또 집안 살림 꾸려나가고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뭐 세상 사람은 거목을 가지고 보배를 삼지만 그게 잘못된 기라. 인류는 그 부자 형제간 부부간을 제일 큰 보배로 삼아야 돼. 그보다는 더 큰 보배는 없어. 잠시 후 아니 저 차 타고 가세요. 아니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빗줄기가 좀 줄었다 싶으니 할아버지가 가시겠다며 나섰다. 며느리가 보기엔 이 비도 많다 싶다. 아니 저기 비가 살살 아버지.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불고 해. 차 타고 가시. 차 타고 해. 아무길 저 하얀 차 타시지. 이 정도는 끄떡없다는 아버지와 이젠 연세를 생각해야 한다는 아들.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진 못한다. 그날 저녁 일단 빨리 자 다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이들을 정리시키고 부지런히 발길을 옮긴다. 구수봐. 너 저 할머니 방 네가 정리 좀 해. 완전히 놓고 어쩌겠네. 하루 종일 기력이 없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던 강훈장. 어디가 불편하시요? 팔이요. 어느 쪽 팔? 이쪽 팔요? 이쪽 팔요? 10년 세월 손자들을 키워주신다고 더 많이 늙으신 어머니. 강훈장은 죄송스럽기만 하다. 어깨는요? 어깨 얘가 요리야. 알이 쌌어. 한때 여장부였던 어머니께서도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많이 아파요, 이리 만지면. 예, 아파. 네, 좀 이러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저쪽도 좀 주물어 봅시다. 그냥 주물한 김에 이제 어깨도 좀 하길 낫지요. 내가 힘들까 싶어서 드랍보다 그런지 알 수가 있나요? 아니까 들어봐. 처음에 만지던 되게 아프다. 이제 사지 잘 늘어지면 이제 세는구나. 막내 아들의 살가운 얘기와 부드러운 안마에 어머니 피로도 살살 녹는가 보다. 이제 돌아가시진 않겠어요? 돌아가시더라도 저 아들이 내팽개쳐서 돌아가시다는 소리는 알겠지 뭐 이제. 야 가자 저 방에 너는 가. 에? 저 방에 저로 가. 야 누가 갈래? 오늘만큼은 어머니 혼자 편히 주무시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 반응이 없다. 빨리 자 그러면. 얘잘 사람은 빨리 지금 누워. 네. 빨리. 3개, 4개, 5개 쉴 때까지 안 누우면은 저 방에 가고 싶은 걸 알고 내가 데리고 가겠어. 네. 하나, 행여나 할머니 방에서 못 잘까 불이 나게 이불 속으로 숨는다. 셋, 넷, 5. 저 갈래요. 네가 저 방을 알겠지? 니만 가면 다 따라온다. 아 진짜 나는 갈래. 나는 무서워. 하나 자, 둘이 자. 그밤 되자와. 자, 이게 느끼고. 내가 몇 예뻐. 이게 더 좋은 게야, 네가. 이게 더 좋은 거야, 네가. 봐라. 훨씬 좋지, 그지? 거죠. 우리 주무세요. 이제 진짜로 나가서 잘게요. 불 꺼버릴까요? 그만. 끄고 가야지 뭐. 끄고 가야지. 그 챙겨놔. 하루 종일 일하는 아들 내외 잠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는 어머니의 배려다.
학교가 멀어 중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던 강원장.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신혼살림까지 꾸렸지만 그에게 고향은 언제고 다시 돌아가야 할 어머니의 품이었다. 결국 그의 뜻을 따라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처럼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며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하루 24시간 지낼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 가능했으리라. 며칠 후 식사를 마친 강훈장이 책을 보고 있는데 큰아들 구섭이가 쌩하니 지나간다. 배가 고파나 구섭아. 구섭아, 이리 와봐. 배가 고파? 어? 앉아봐.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좋겠지? 네. 응?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어째 오늘 굶은 건 굶은 거고 알겠나? 대답 없는 구섭이 대체 무슨 일일까? KBS